솔직히 퇴사하고 이직한다 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쉬면서 유럽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한두 달 이제 벌려지지가 않고 거짓말도 못해요. 이 서류를 가지고 퇴사일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황당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라이프 챌린저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해봤다면 그리고 이직을 해봤다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너 그러면 입사는 한 달 뒤에 하고 퇴사는 빨리 해가지고 중간에 쉬면 개꿀.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서류 때문에 그게 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서류가 대체 뭐에 쓰이는 건지, 입사일과 퇴사일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4대 보험이 있어요. 가입일과 해지일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 가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어지간한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라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 요건이 월에 근무 시간을 60시간 이상 채우고 그리고 소득이 발생이 되면 의무 가입 조건에 충족이 되거든요. 어지간하면 내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대체 뭐가 나와 있냐? 이직할 회사에서 뭘 확인하고자 하냐면 보험의 가입일과 해지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지일이 곧 저의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직할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맞게 말했는지 검증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검증하냐 끼는 한데, 사실 막상 들어가 보면 진짜 현업에서 너무너무 급한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못 봤거든요. 사실 좀 어거지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입사했는데 떨렁 할 일이 없었던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양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저렇게는 잘 안 되기는 해가지고, 어쨌든 영상의 끝에는 그러면 어떻게 딜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서류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아무 검색 엔진이나 상관없어요. 국민보험공단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데요. 만약에 처음 들어오신 거다 하면 등록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번 발급받았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진행해 볼게요. 암홀 입력해주고 로그인 하시면 첫 화면에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중에서도 조회 조건을 꼭 직장 가입자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지역 세대원으로 가입된 내역도 나오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알고 싶은 건 어떤 직장에서 보험 며칠에 가입됐고 언제 해제됐는지예요. 보시면은 취득일이 있고 상실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4개의 회사를 다녔네요. 열심히도 살았지. 프린트 발급을 눌러주시면은 PDF로 파일이 받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생년월일 6자리 있잖아요. 뭐 88010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시면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하셔서 인사팀에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서류 잠깐 같이 봐보면은 이렇게 자격 취득일, 그 다음에 자격 상실일이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는 퇴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상실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전 회사에서 언제 퇴사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전 직장에서 빨리빨리 등록을 안 해주면 상실을 등록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인사팀도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도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실일이 나와 있는 서류로 다시 가져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막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입사하는 게 대기업이다 라고 하면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입사일을 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기업 자체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인사팀의 업무와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현업의 업무랑 정말 딱 분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사팀한테 어떻게 보면 뻥치는 거죠. 조금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나의 팀장님한테 뭐 안 좋게 보인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 퇴사일이랑 입사일이랑 너무 차이가 난 게 이제 알려지더라도 제 잘못보다는 사실 인사팀에서 일을 제대로 똑바로 못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 입사일 또한 내고 해오는 게 인사팀 직원의 몫이니까요.
근데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좀 작을수록 서로 다 알고 일이 막 엮여 있어요. 내 팀장님이랑 인사팀장님이랑 알고 막 친하고 막 나를 담당했던 인사 담당자랑 내 미래의 팀장님이랑 친해가지고 막 또 뭐 말을 전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해 갈 회사 규모가 되게 작다 하면 퇴사일 거짓말까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차라리 지금 퇴사할 회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팀장님, 제가 인수인계에 충분히 도움을 드려야 함을 알고는 있으나 입사할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금 서두르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 라는 식으로 퇴사일을 땡겨보고요, 일단. 그리고 이직할 회사에다가는 지금 회사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이거를 다 던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인수인계와 그리고 후임자를 뽑는데 최소 한 달에서 한 5주, 6주 정도가 소요될 거니까 그 정도를 감안을 해서 입사일을 정했으면 한다.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그 사이에 최소 2주 정도의 텀은 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퇴사를 좀 빨리 하고 여행을 가셔야 돼요. 그때 같은 시간이 또 없거든요. 제 주변에는 한 달 정도 쉬고 이제 입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보니까 아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싶은 건데 그 당시에는 막 빨리 입사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랴부랴 해서 갔는데 실상은 이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직이 처음이시거나 하면 이 서류는 왜 내야 되고 이런 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약간씩 조정을 해서 그 사이에 휴가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사가 진짜 짜릿한 게 전 퇴사를 하고 제주도를 놀러 갔었어요. 해외여행은 못 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퇴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웃다가 깬 적 있으세요? 저 진짜 웃다 숨이 안 쉬어져서 깼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상상되시나요?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로 이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만하고 싶었던 일을 그만두는 건 축복입니다. 어떤 대감님 집에서 일을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의 만족도도 중요한 거잖아요. 퇴사와 이직 그렇게 겁내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퇴사일과 입사일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증빙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